ASMRJ입니다. 오늘은 두뇌 여왕이라는 안데르센 동화집에 있는 단편 내용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림으로써 주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 녹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녹음이라 어떻게 될지 처음으로 책을 이렇게 읽어보는 거다 보니까 또 속삭이는 소리로 책을 읽어본 적은 살면서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한번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화집에는 두뇌 여왕, 그리고 인어공주, 나이팅게일, 백조왕자, 장난감 병정, 성냥팔이 소녀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두뇌 여왕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거울과 깨진 조각. 자, 주목하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악마 소행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악마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마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악마는 거울 하나를 만들고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거울은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은 모조리 찌그러뜨려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고, 쓸모없고 흉측한 것들은 더 크게 비추어 돋보이게 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삶은 시금치처럼 보였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끔찍한 모습 아니면 몸통 없이 머리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그러져 보였고, 얼굴에 주근깨가 하나만 있어도 코와 입까지 다 덮을 정도로 주근깨 투성이로 보였습니다. 악마는 정말 재미있다며 좋아했습니다. 거울은 친절하고 희망심이 깊은 사람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렸고, 악마는 자신의 교활한 발명품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악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악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거울에 대해 기적이 일어났다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제야 인간들이 처음으로 세상과 자신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악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거울을 들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에 비춰진 적이 없는 사람이나 나라는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악마들은 하늘로 올라가 천사들과 하나님을 놀려줄 계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높이 올라갈수록 거울이 점점 미끄러워져 도저히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손에서 미끄러워진 거울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거울이 깨지자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모래알보다 작은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세상 곳곳으로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사람의 눈에 들어가는 날에는 눈에 달라붙어 모든 것을 뒤틀려 보이게 했고, 나쁜 면만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티끌만 한 조각 하나에도 큰 거울과 똑같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심장이라도 박힌다면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쓴 사람들 또한 세상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볼 수 없어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악마는 자기가 저지른 모습을 보며 배가 아플 정도로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거울 조각들이 하늘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년과 소녀. 집과 사람들이 많은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정원조차 가질 공간이 없어 화분에 꽃나무를 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 도시에 화분보다 조금 큰 정원을 가진 가난한 두 아이가 살았습니다. 둘은 온누이는 아니었지만 그만큼이나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마주보는 다락방에서 살았습니다. 두 집의 지붕이 서로 맞닿아 있었고 그 사이에 빗물바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빗물바지만 넘어가면 이 창에서 저 창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두 집 모두 창문 바깥에 채소와 아름답게 자란 작은 장미에 한 그루를 심은 큰 나무 상자를 두었습니다. 장미들은 아름답게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이의 부모들은 나무 상자를 빗물바지 위에 걸쳐놓고 창과 창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꽃담 두 개가 생긴 듯 했습니다. 완두콩 줄기가 상자에서 늘어졌고 길게 가지를 뻗은 장미가 창문을 휘감으며 서로 엉켜있는 모습이 마치 줄기와 꽃으로 장식한 개선문 같았습니다. 상자가 아주 높이 걸쳐 있었으므로 아이들은 그곳에 허락 없이 올라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미 덩굴 아래 등 없는 작은 의자에 앉아 노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이런 놀이도 끝이었습니다. 창문이 서리로 꽁꽁 얼어붙을 때면 아이들은 난로에 구리 동전을 태워 창에 대고 눌렀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동그란 구멍이 생겨났습니다. 그 구멍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소년과 소녀의 다정한 눈망울이 밝게 빛났습니다. 사내 아이의 이름은 카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게르
눈부시게 반짝이는 얼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두 눈은 별처럼 환하게 빛났지만 따스함이나 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창문 쪽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을 했습니다. 카이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순간 커다란 새가 창가를 스쳐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날씨가 추워졌지만 얼마 후 눈이 녹아내리면서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태양이 환히 빛났고 초록잎들이 땅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으며 제비들은 둥지를 틀었습니다. 두 아이는 창문을 활짝 열고 꼭대기 지붕 위에 있는 작은 정원에 다시 나와 앉았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장미가 유난히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게르다는 장미에 관한 구절이 나오는 찬송가를 배웠으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신의 장미를 떠올렸습니다. 게르다는 가이를 위해 노래를 불렀고 가이도 따라 불렀습니다. 들장미가 자라는 골짜기 아래 우리 아기 예수 함께 하시네. 아이들은 손을 맞잡고 장미에 입을 맞추고는 투명한 햇빛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그곳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름날은 더없이 찬란했고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은 향기로운 장미 덩굴에 나와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위와 게르다는 새와 동물이 나오는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키 큰 종탑 시계가 5번 울렸을 때 갑자기 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뭔가 심장을 찔렀어. 눈에도 뭔가 들어간 것 같아. 게르다가 가이를 가까이 끌어당겨 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없어졌나봐. 가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마의 거울 조각이었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것들은 모두 하찮고 흉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쁘고 사악한 것들은 더 커 보이게 하며 아무리 작은 결점도 곧바로 드러나게 하는 그 거울 말입니다. 불쌍한 카이. 거울 조각이 심장에 내리꽂히는 순간 카이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지만 거울 조각은 여전히 박힌 채였습니다. 왜 우는 거야? 카이가 게르다에게 물었습니다. 우니까 정말 못 봐주겠다. 이제 괜찮다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장미꽃 벌레 먹었잖아. 봐, 이건 가지가 너무 휘었어. 정말 못 봐주겠군. 볼품없는 화분과 똑같이 뭐야. 그러면서 카이는 화분을 발로 걷어차고는 장미 2송이를 꺾어버렸습니다. 카이, 뭐 하는 거야? 게르다가 소리쳤습니다. 카이는 게르다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더니
너무나도 사랑하는 게르다까지 괴롭힌 것도 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노는 것도 예전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영 어린애답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가인은 커다란 돋보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 푸른 외투자락을 펼쳐 눈을 받았습니다. 이 돋보기 좀 봐, 게르다. 가이가 소리쳤습니다. 돋보기로 본 눈송이들은 훨씬 커 보였고 아름다운 꽃이나 반짝이는 별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알겠지? 진짜 꽃보다 훨씬 재미있고 하나 없이 완벽해. 녹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잠시 후 가이가 커다란 장갑을 끼고 썰매를 등에 메고 나오더니 게르다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광장으로 썰매나 타러 가야지. 그러고는 쌩하니 혼자 가버렸습니다. 광장에는 용감한 남자아이들이 농부의 수레에 썰매를 묶고 미끄럼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나는 놀이였습니다. 한창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썰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온통 하얀색인 썰매에는 새하얀 털 외투로 몸을 감싸고 솜같이 하얀 모자를 쓴 사람이 한 명 타고 있었습니다. 하얀 썰매가 광장을 두 바퀴 돌았습니다. 가이가 하얀 썰매 뒤에 재빨리 자기 썰매를 묶었습니다. 가이가 탄 썰매가 점점 속도를 내며 다음 거리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얀 썰매의 주인이 뒤를 돌아보며 마치 서로 아는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이에게 다정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이가 자신의 썰매를 풀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바람에 가이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도시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눈이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해 가이는 눈앞에 있는 손조차 볼 수 없었지만 썰매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큰 썰매에서 떨어져 나오라고 밧줄을 풀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이가 탄 작은 썰매는 여전히 꼭 묶인 채 바람처럼 내달렸습니다.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봐도 아무도 듣지 않았고 눈발은 사정없이 휘몰아치고 썰매는 날듯이 달렸습니다. 가끔은 도랑이나 울다리를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겁에 질린 가인은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기억나는 거라곤 구구단밖에 없었습니다. 눈송이들이 점점 커지더니 커다란 흰 닭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닭들이 갑자기 길 위로 솟구치더니 큰 썰매가 멈추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한 번 더 입을 맞추면 넌 죽을지도 몰라. 여왕이 말했습니다. 가이가 여왕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왕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지적인 얼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장가에 나타나 손을 흔들었던 때처럼 얼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가이의 눈에 여왕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가이는 여왕에게 분수도 함산으로 계산할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크기와 인구를 안다며 자랑을 들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눈의 여왕이 계속 미소만 짓자 자신이 별로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습니다. 가이가 머리 위로 펼쳐진 넓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여왕은 가이를 데리고 먹구름 속으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옛날 노래를 부르듯 폭풍이 윙윙 소리를 내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숲과 호수를 지나 바다와 육지 위를 날았습니다. 아래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늑대들이 울부짖었으며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위로는 까마귀가 날카롭게 울며 날아갔습니다. 높이 뜬 달이 세상을 밝고 선명하게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기나긴 겨울밤 내내 달을 쳐다보았고 낮에는 눈의 여왕의 발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요술쟁이 할머니의 꽃. 가이가 사라지고 난 후 게르다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가이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아무도 몰랐고 누구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이 가이가 자신의 썰매를 어떤 큰 썰매에 매다는 것을 보았고 거리를 쏜살같이 달려 도시를 빠져나갔다고 말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이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이를 걱정하며 눈시울을 적셨고 게르다는 오랫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이가 도시에서 멀지 않은 강에 빠져 죽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우울한 겨울날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이 찾아왔습니다. 가이는 죽은 거야. 게르다가 말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햇살이 말했습니다. 가이는 죽었다니까. 게르다가 제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제비들까지 그렇게 대답하자 게르다도 더 이상 가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게르다가 말했습니다. 가이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빨간색 구두를 신어야지. 그런 다음 강에 가서 가이에 대해 물어보는 거야. 다음날 새벽 일찍 게르다는 곤히 잠들어 계신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고는 빨간 구두를 신고 홀로 도시를 벗어나 강까지 걸어갔습니다. 강물아, 네가 내 친구를 데려간 게 맞니? 가이를 다시 돌려준다면 내 빨간 구두를 줄게. 이상하게도 물결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게르다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빨간 구두를 벗어 강물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구두는 강기슭에 버려졌고 잔물결에 밀려 다시 무트로 나왔습니다. 가이를 데려가지 않았으니 게르다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게르다는 자신이 멀리 던지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고는 갈대숲 사이에 있던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 다음 배 끄트머리에 서서 신발을 힘껏 내던졌습니다. 게르다가 배에 올라 몸을 움직였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하며 게르다를 위로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베개는 강물살에 밀러 떠내려나갔고 게르다는 신발도 없이 양말만 신은 채 꼼짝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구두가 뒤에서 떠내려오고 있었지만 배의 속도가 너무 빨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변은 화사한 꽃과 멋진 나무들이 어우러져 무척 아름다웠고 비탈진 언덕 위에는 소와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날 가이에게 데려다 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자 금세 기운이 되살아났습니다. 게르다는 배 위에 서서 아름다운 초록빛 강둑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배가 커다란 벚나무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빨갛고 파란 창문에 지프로 지붕을 얹은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집 밖에는 나무로 만든 병사들이 보초를 서며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총을 들고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병사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한 게르다가 소리를 질렀지만 당연히 아무런 대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배를 강기슭으로 밀어준 덕분에 게르다는 병사들에게 아주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게르다가 더 크게 고함을 지르자 집 안에서 아주 늙은 할머니 한 분이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아름다운 꽃이 그려진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불쌍한 것, 어쩌다 이 넓고 거친 강까지 들어왔을꼬. 할머니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꼬부랑 지팡이로 배를 걸어 강가로 끌어들인 다음 게르다를 내려주었습니다. 게르다는 땅을 다시 밟게 되어 무척 기쁘긴 했지만 이상한 할머니에 대해서는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리 와서 내가 누군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얘기해 주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게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게르다가 할머니에게 가이를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이가 아직 지나가진 않았지만 곧 그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게르다에게 용기를 내려며 집에 들어와 버치도 먹고 꽃도 구경하라고 말했습니다. 꽃들은 그림책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이야기도 들려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게르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갔습니다. 벽 위로 노랗게 창이 나 있었고 빨갛고 파랗고 노란 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한데 어우러져 오묘한 빛을 자아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먹음직스러운 버치를 발견한 게르다는 배가 터지도록 버치를 먹었습니다. 게르다가 열심히 버치를 먹는 동안 할머니는 황금빛으로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게르다의 해맑은 얼굴 양편으로 금빛 고수머리가 너울거려 마치 활짝 핀 장미 같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같이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종종 생각했단다. 두고 보렴, 우린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테니. 할머니는 계속 게르다의 머리를 비쩍 빗겼고 빗질 할 때마다 어느 위와도 같은 가이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요술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재미삼아 요술을 부렸고 게르다가 곁에 있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있지만 그게 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르다는 여러 가지 꽃이 그려진 할머니의 모자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바로 장미였습니다. 할머니는 장미를 전부 땅속으로 사라지게 했지만 모자 위에 있는 장미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법입니다. 게르다가 물었습니다. 이 꽃밭에는 왜 장미가 하나도 없죠? 그러고는 꽃밭으로 달려가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장미는 한 송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게르다가 자리에 주저앉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장미 덩굴이 묻힌 바로 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게르다의 따스한 눈물이 땅으로 스며들자 장미나무가 느닷없이 땅에서 쑥 올라왔습니다. 사라졌던 그날처럼 활짝 꽃을 피운 채였습니다. 게르다가 장미를 끌어안고 꽃에 입을 맞추자 고향집에 있는 아름다운 장미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와 함께 가위가 떠올랐습니다. 게르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쩜 좋아. 내가 여기 너무 오래 있었나봐. 가위를 찾으러 가야 했는데. 게르다가 장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애가 어디 있는지 아니? 가위는 정말 죽은 걸까? 아니요, 가위는 죽지 않았어요. 그동안 죽은 사람들과 함께 땅속에 있었지만 가위는 보이지 않았어요. 장미들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게르다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꽃들에게 가서 꽃 속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가위가 어디 있는지 아니? 하지만 꽃들은 햇살 속에 선 채 저마다 동화 같은 이야기만 지어냈습니다. 게르다는 꽃들의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지만 가위가 어디 있는지 아는 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나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북소리가 들리나요? 퉁퉁. 항상 이렇게 두 번 울리죠. 퉁퉁. 여자들이 부르는 슬픈 노래를 들어봐요. 신부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라고요. 힌두교도 여자가 긴 빨간 옷을 입고 화영대 위에 서 있어요. 여자와 죽은 남편 주위로 불꽃이 타올라요. 하지만 여자는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 중 한 남자만을 생각하고 있죠. 두 눈이 불꽃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여자는 한 줌째로 만들 저 불빛보다 더 강렬한 마음을 녹이는 눈빛을 지닌 그 남자를 말이에요. 마음의 불길이 장작더미 불꽃 속에서 사그라질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게르다가 말했습니다. 이게 내 얘긴걸요. 참나리가 말했습니다. 나팔꽃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좁은 산길 위에 오래된 성이 우뚝 솟아 있었어요. 붉은 벽을 타고 담쟁이 덩굴이 잎을 뿌개며 무성하게 자라나 아름다운 아가씨가 기다리는 발코니까지 뻗어 있지요. 아가씨는 난간에 기댄 채 길 아래쪽을 내다봐요. 장미꽃도 아가씨만큼 싱그럽진 않아요. 바람에 날리는 사과꽃도 아가씨만큼 가볍진 않지요. 아름다운 비단 옷자락이 사각대는 소리를 들어봐요. 아가씨는 말하죠. 그는 이제 오지 않는 걸까? 가위를 말하는 거니? 게르다가 물었습니다. 난 내 꿈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나팔꽃이 대답했습니다. 데이지꽃은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두 나무 사이에 밧줄이 걸려있고 판자가 하나 놓여있어요. 그네예요. 눈처럼 하얀 옷을 입은 예쁜 여자애 둘이 모자에 달린 긴 초록 비단 리본을 바람에 날리며 그네를 타고 있어요. 한 손엔 그릇을, 다른 한 손엔 도자기 대롱을 든 오빠가 그네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발로 밧줄을 감고 서 있네요. 오빠는 비눗방울을 불고 있어요.
물방울처럼 가벼운 까만 강아지가 뒷다리로 서서 그네에 오르려 해보지만 그네가 달아나네요. 중심을 잃고 넘어진 강아지가 화가 난 듯 짖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비눗방울이 터지네요. 그 비눗방울 속에 그네가 아른거려요. 이게 내 노래랍니다. 네 얘기는 아름답긴 하지만 너무 슬퍼. 게다가 카이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걸. 히아신스는 어떻게 생각하니? 옛날에 아름다운 세 자매가 살았어요. 다들 살결이 희고 고왔지요. 첫째는 빨간 옷을 입었고 동생들은 푸른색과 하얀색 옷을 입었어요. 달빛이 환히 비추는 밤, 세 자매는 거울같이 잔잔한 호숫가에서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답니다. 자매들은 요정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풍겨왔어요. 세 자매는 그 향기에 이끌려 숲으로 사라졌어요. 그러자 향기는 점점 더 강해졌지요. 얼마 후 세 개의 관이 숲에서 나오더니 호수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안에는 세 자매가 누워 있었지요. 반딧불이가 깜빡이는 작은 불빛처럼 주변을 맴돌았어요. 춤추는 소녀들은 잠이 든 걸까요? 죽은 걸까요? 꽃 향기가 자매들이 죽었다고 말해주네요. 죽은 자를 위한 저녁종이 울리고 있어요. 정말 슬픈 얘기야. 네 향기가 그토록 짙으니 죽은 소녀들 생각이 절로 나는구나. 가인은 정말 죽었을까? 땅속에 있던 장미들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게르다가 말했습니다. 딸랑딸랑. 히아신스에 매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가이를 위해 울리는 게 아니에요. 가이가 누군지도 모르는걸요. 우린 그저 우리들의 노래를 부를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건 그게 다랍니다. 게르다는 반짝이는 초록잎 사이에서 환하게 빛나는 미나리아 제비에게로 갔습니다. 넌 작은 태양 같구나. 어디 가면 내 친구를 찾을 수 있는지 말해주겠니? 미나리아 제비가 아름답게 빛을 내며 게르다를 쳐다보았습니다. 미나리아 제비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 역시 가이에 대한 노래는 아니었습니다.